전기 자동차가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음과 공해가 없고 고성능인 이 차량들은 2025년까지 그 상대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식으로 전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속차로 떠오른 테슬라 모델 S의 숨겨진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 인버터, 리튬이온 배터리 동력원, 그리고 무엇보다 동시통합화된 차량 메커니즘을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분석해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더욱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테슬라사의 자동차들은 유도 전동기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약 100년 전 위대한 과학자인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해낸 것입니다. 유도 전동기에는 두 가지 주요 부품이 있는데 바로 고정자와 회전자입니다. 여기서 모터 설계의 세부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전자는 단순히 단락커넥 위에 단락된 전도성 바의 집합입니다. 고정자에 삼상교류 전력이 입력됩니다. 코일에 삼상교류가 발생하면 회전 자기장이 생성되게 됩니다. 테슬라의 모터는 사극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회전 자기장은 회전자 바의 전류를 유도하여 회전시킵니다.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자가 항상 RMF보다 뒤처집니다. 유도 전동기에는 브러시나 영구 자석도 없지만 동시에 견고하고 강력합니다. 유도 전동기의 장점은 속도가 교류 전력 공급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 공급 주파수를 변경하기만 해도 구동륜의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은 전기 자동차의 속도 제어를 쉽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터 공급은 주파수 변조 드라이브에서 수행되며 이 드라이브는 모터 속도를 제어합니다. 모터 속도는 0에서 18,000rpm까지 달합니다. 이것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기 자동차가 갖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은 제한된 속도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토크와 동력을 출력해냅니다. 따라서 엔진 회전을 구동륜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구동륜의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변속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유도 전동기는 모든 속도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에는 속도 변화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엔진은 직접 회전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피스톤의 선형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기계적 균형 문제를 야기합니다. 내연기관 엔진은 유도 전동기와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고르게 출력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부속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반면 유도 전동기가 있으면 직접적인 회전 운동과 균일한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연기관 엔진에서 필요했던 많은 부속 장치들이 없어도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유도 전동기에는 높은 응답률과 중량 대비 마력의 비율이 따라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수한 차량 성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터는 어디에서 전력을 공급받을까요? 배터리 팩에서 받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직류 전력을 생성하므로 모터에 공급하기 전에 교류 전력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버터입니다. 또한 이 전력 전자장치는 교류 전력 주파수를 제어하여 모터 속도를 제어합니다. 인버터는 교류 전력의 진폭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모터 출력을 제어하게 됩니다. 즉, 인버터는 전기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터리 팩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놀랄만한 사실은 이 배터리 팩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직렬과 병렬의 조합으로 연결되어 전기 자동차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합니다. 글리콜 냉각수는 금속으로 된 내부 튜브를 통해 배터리 사이의 틈을 통과해 흐릅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주요한 혁신 중 하나입니다. 몇 개의 큰 배터리 대신 많은 작은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냉각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과열점을 최소화하고 온도 분배를 균등하게 하여
배터리 팩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들은 분리 가능한 모듈로 배열됩니다. 배터리 팩에는 약 7,000개의 배터리가 모여 구성된 16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뜨거워진 글리콜은 차량 앞쪽에 장착된 라디에이터를 통과하여 냉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높이가 낮은 배터리 팩을 집 앞면에 가깝게 장착하게 되면 어떻게 차량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차량의 안정성이 상당히 향상됩니다. 대형 배터리 팩도 바닥 전면에 깔려 있어 측면으로부터의 충돌에 대한 구조적 강성이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구동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기어박스를 통해 구동륜으로 전달됩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터가 광범위한 작동 조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S는 단순한 1단 변속기를 사용합니다. 모터의 출력 속도가 2단계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후진 기어를 거는 것조차 매우 쉬운데 단지 단계의 순서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변속기가 하는 유일한 일은 속도 감소와 관련된 토크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변속기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차동장치입니다. 감속된 드라이브가 차동장치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반 차동장치인데 일반 차동장치에는 견인력 제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전된 자동차가 차동 제한 장치가 아닌 일반 차동 장치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일반 차동 장치가 더 견고하고 더 많은 토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반 차동 장치에서 발생하는 견인력 제어의 문제는 선택적 제동 및 전력 공급 차단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연 기관에서 연료의 공급을 끊어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도 전동기에서는 전력 공급 장치의 차단 기능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견인력의 제어를 얻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테슬라에서는 센서와 컨트롤러의 도움을 받아 최첨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테슬라사의 모터는 복잡한 기계 하드웨어 시스템을 스마트하고 반응성이 뛰어난 소프트웨어로 대체한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단 하나의 페달만으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이는 강력한 회생 제동 시스템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의 거대한 운동 에너지를 열로 낭비하지 않고 전기의 형태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는 가속 페달을 놓자마자 회생 제동이 작동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생 제동 중에 동일한 유도 전동기가 발전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퀴들은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를 구동합니다. 유도 전동기에서는 회전자의 속도가 RMF 속도보다 낮습니다. 모터를 발전기로 변환하려면 회전자 속도가 RMF 속도보다 빠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버터는 여기에서 입력 전력 주파수를 조정하고 RMF 속도를 회전자 속도보다 느리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자 코일에 전기가 발생하며 이는 공급된 전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생성된 전기는 변환시킨 후 배터리 팩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되는 전자 기력이 회전자에 작용하므로 구동륜과 자동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페달을 사용하여 주행 중에 차량 속도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지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전기 자동차를 유지 보수하고 운전하는 비용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향상된 기술의 출현으로 전기 자동차의 단점이 줄어들면서 전기 자동차는 미래의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무료 지식을 나누세요. 감사합니다.